자, 시작할까요? 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거 다 웰컴이에요.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뺏어 먹기도 할 테니까, 많이 내놓고서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괜히,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앉아있으면 또, 힘드니까, 편한 자세로 앉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여튼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은 나머지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요새 막 모든 게 많이 이렇게 사이버화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 사람들 얼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3가지의 생각 도구에 대해서 한 주씩 할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 관찰하기. 관찰하기라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 살면서 너무 당연스럽게 하는 건데, 실제로 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나는 관찰하기 잘해요. 이게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제 여러분이 학교 듣다 보면 이거 막 조금 싫기도 하겠어. 맨날 우리 교수님 와가지고 자기 자랑만 한다고. 근데 내가 관찰하기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나 유학생활 얘기를 갖다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박사 공부를 하러 갔어요. 박사 공부를 갖다 하러 가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나는 뒷문으로 들어갔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걔네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서바이브 하려고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갖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무슨 학회를 가거나 무슨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나는 쟤네들보다 못하니까 뭔지 쟤네들이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쟤네들 저렇게 잘하는가를 갖다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갖다가 부릅뜨고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찰하는 그런 스킬이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제를 보거나 같은 상황을 갖다가 당해도 내 나름대로 요건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 하는 관찰하는 게 남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우리 큰 카테고리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엑서사이즈를 갖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엑서사이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수업에서 하는 개인적인 엑서사이즈는 잘하고 못하고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수업을 갖다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엑서사이즈. 이제부터 한 1, 2분을 갖다 줄게요. 노트를 하나를 꺼내서, 노트장을 하나를 꺼내서 요 그림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고 잘 관찰을 해서 과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 를 유추해서 저 그림 위에다가 좀 부가적인 살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뭐에 대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갖다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내려면 아마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이 그림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할 거다. 한 1, 2분. 그리고 설명해 주게, 서로한테. 저도 나무 아래에서 나무 딱 맞아.
자, 돌려서 뭐 서로 얘기한 것 중에서 상대편 아이디어를 갖다 들으면서 야, 이거 재밌다 라고 생각한 사람. 동현이 아이디어는 뭐였어? 계신 분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하셔가지고 얼마 안 하겠다 했는데 두 번째 아이디어가 그 오른쪽 사각형 오른쪽에 이제 팬더가 이렇게 고개를 빼꼼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저 타원 4개가 이제 앞발과 뒷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통을 대나무를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또 한 가지 서제션 중에 하나가 아주 모든 게 디지털 되는 시대에 좀 걸맞지 않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으면은 집에 가다가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치북 큰 스케치북 만들고 우리 노트보다 조금 큰 스케치북 근데 종이질 좋은 그 스케치북을 갖다 하나 사서 스케치하는 연습을 갖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려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그 아이디어를 갖다 이렇게 자기가 절대로 화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뭔가 스케치하고 해보는 걸 갖다가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나는 그 페이퍼를 읽거나 뭐를 할 때 거기다 그려요. 그 안에 그 페이퍼 이제 아주 복잡한 영문 뭐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되는 페이퍼를 하고 날 때도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갖다 다시 봤었을 때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서제션 중에 하나는 그 프린트 할 수 있는 이런 스케치북 같은 거 코일로 감겨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려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자, 우리 조모임하는 그림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지퍼 양쪽에 이렇게 해서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일 거다. 근데 이 얘기는 나왔어. 코알라 얘기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은 똑같은 하나의 물건인데도, 그림인데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친구들이 그려놓은 걸 갖다 봤었을 거예요. 그게 관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찰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꼭 어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퍼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관찰의 힘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 번의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미국 국기잖아요. 그냥 이런 미국 국기, 우리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기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걸 갖다 못 느끼죠. 근데 이걸 작정하고 들어가서 내가 이걸 보면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 국기를 보게 되면은 같은 국기들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같은 국기예요. 근데 이게 제스퍼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는 안 하고 미국 국기만 그렸어요. 왜 그러잖아요. 요새 미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뭐 하나의 스페셜티를 갖다 가지고 그걸 갖다 굉장히 특화해가지고 그 그림들 갖다 그리는데 이 사람은 이 미국 국기나 플래시나 이 전구나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 이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작품들을 갖다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국기도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이런 그 흔적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몇 겹을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 남들이 잘 못 보는 그런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보여줬던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저거 한국말로 천남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식물을. 근데 이런 꽃인데 이런 꽃을 갖다 이렇게 보고서 이 조지 오키프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은 이 천남성만 그렸어. 천남성만 그렸는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그림 기억날 거예요. 이 그림 있는 것들. 그래서 같은 하나의 꽃이지만 저 꽃을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보고 세밀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를 갖다 자세히 바라보고서 걔네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그려보는 거 이런 게 이 새로운 생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스킬셋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가우스. 갑자기 피카소가 가우스가 됐어. 나도 그럴 때 많아. 왜? 저 사람 누군지 확실히 아는데. 자, 피카소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화가라기보다는 하여튼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그림도 그렸지. 근데 피카소 어렸을 때 이 양반이 피카소가 보니까 상당히 재능이 있었어. 그래서 뭘 했느냐? 15살 때까지 피카소한테 딱 하나만 그리라고 그랬어. 비둘기 다리만 그리라고. 그래서 한 15살까지 비둘기의 발만 그렸어요. 피카소는. 근데 그 조그만 발만 보다 보니까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 그러니까 자세히 그걸 갖다 보다 보니까 이걸 갖다 굉장히 다양한 똑같은 비둘기의 발이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떤 선을 갖다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다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살 끝나고 나고서 너 이제 그럼 네가 원하는 거 그려라 했더니 그때서부터는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의 대상을 주의 깊게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례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꼭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아주 인텐시브하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냥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걸 갖다가 액티브 오브저베이션하고 패시브 오브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는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고 그냥 눈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포커스해서 보게 되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자, 누구 그림일까? 마티스. 네. 이 사람 이거 되게 많이 그렸어요. 보스턴, 내가 좋아하는 데가 보스턴에 있는 MFA라는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고 하는 미술관인데 거기 가면 이건 몇십 점이 걸려져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춤을 추는 그림인데,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뭘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 뭐예요? 바쁘지 다들.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뛰고 막 이러느라고 바쁘지.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꼭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 시내에 있는 미술관을 갖다 가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미술관을 가보면은 토요일 날 아침 10시가 제일 한적해. 10시에 열거든. 10시에 열기 때문에 그때는 웬만하면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사람이 없어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한 11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어떤 미술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가면은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게 미술 작품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딴 때는 막 사람이 몰려가지고 또 막 정신없이 이렇게 몰려가고 몰려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이 없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찰나를 갖다 잡은 거라고. 그래서 이 마티스는 그런 역동적인 그림의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티스의 스승이 이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건 누군지 알아요? 들라크와. 예. 들라크와 예전에 내가 그 박물관 어떤 미술관에 갔었을 때 들라크와 그 특별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했던 그 그림들을 갖다가 쫙 보여주는데 몇 년 동안에 거쳐서 이 스케치를 했어요. 밑그림 스케치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5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 순간 동안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가장 그 핵심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걸작을 남길 수 있다. 그렇다고 사람 떨어뜨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관찰하고 그 동안에 그 가장 핵심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갖다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험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 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에요. 두 개 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고, 요게 실제로 그렸던 대상이고, 요게 그린 그림이고, 이것도 역시 실제 그 대상이고, 여기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보면은 뭐 반 고흐가 거의 뭐 몇 달을 가가지고 저기서 죽치고 살면서 저걸 그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반나절 가가지고 보고서 그려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 상당히 짧은 시간이더라도 인텐시브하게 관찰하는 거. 그게 이런 새로운 시각의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